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73%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2.15% 큰 폭의 하락, 또 마찬가지로 S&P 500이 1.67, 러셀이 1.77로서 나스닥이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하락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은 털고 가자. 목요일부터 해서 금요일은 다 일단 매도한 거고 장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또 월요일 가면 약간은 반등은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못 알아듣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좀 탁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무슨 행동을 보일지를 미스터 마켓은 알 수가 없다. 자, 그걸 갖다 시장에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걸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수밖에 없다 해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제 시장을 갖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제대로 된 지금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빠졌던 것이 역시나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런 주식들 있죠. 랜드 이렇게 저장 장치들, 샌디스크, 렌즈,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 어제장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 이쪽은 방어주 중심으로 좀 상승됐습니다.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통신주 이런 것들 있죠.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유틸리티 아니면 지금 이제 방어주 중심으로 장이 올라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주 역시도 지금 불안한 상태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장 자체가 다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것이 에너지, 그 다음 베이직 머티리얼스 원재료,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이게 경기 방어주, 그 다음 유틸리티 이렇게 방어주 중심으로 좀 올라갔고, 많이 하락했던 것은 거의 다가 지금 경기 순환제라든지 파이낸셜,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8개, 한 7개 정도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일단 이란을 갖다가 헤쳐나갈지 그게 문제겠죠. 그 안에서 호르무즈를 갖다가 어떻게 형성할지, 정말 들어가서 정말 지상군을 파견해서 다 무너뜨릴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는 지금 5.81% 상승 105달러를 기록하면서 100달러 훨씬 넘어가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US 오일 있죠. 자, 서부 텍사스 오일 요거 자체도 지금 현재 6.57% 상승한 그 100달러까지 와 있다. 두 개 다가 100달러를 가 있는 상태 있죠.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당연히 일단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10년물 금리 역시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0.5% 상승한 4.43까지 가고 있고, 30년물 금리도 4.97까지 가고 있다. 4.25 정도라든지 4.3을 넘어가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4.3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빅스 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13%나 올라간 31%까지 31.09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공포가 상당히 지금 이제 심해지고 있다. 즉 말해서 트럼프의 전쟁이 계속해서 좀 압박이 되는 거 아니냐,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돼서 미스터 마켓이 이런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 자체가 6,500대를 갖다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걸 강하게 깼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까지 봐야 된다. 6,170, 6,150까지는 봐야 될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갔던 폭을 본다면 아직까지 S&P 500 지수는 지금 조정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10%가 넘어가야 되는데 9.3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조정의 10%에서 20% 사이면은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갔죠. 다우 같은 고점 대비해서 내려갔던 폭이 보는데 지금 45,000대까지 가 있으니까 10% 이제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45,000대가 지켜지지 못한다면 좀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내려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13%니까 완전히 조정장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이 반등이 일어나는 것은 적어도 2만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만대가 반드시 안 지켜지면은 주가 자체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좀 트럼프의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러셀도 좀 많이 하락했죠. 러셀도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은 내려갔던 폭 자체가 지금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수가 빠질 때 더욱더 많이 빠진 것은 중소형주입니다. 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소형주는 담아가실 때 너무 많이 담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또 한마디 하고 있죠. 2시 16분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빅 스피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경제에 관해서 마이애미에서 경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안 떨어지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코가 되려면 실질적인 어떤 것이 나와야지 이제 말만 가지고는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 군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군은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무래도 또 군사행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개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자,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는 행동으로 가야 되는 시장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놓고 독일 총리가 하는 말이 미국과 이스라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루비오는 우리는 메시지를 교환했고, 이란 측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 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죠. 근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평화 제안이 있죠. 그게 대한 미국 이란의 지금 응답 자체가 프라이데이에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털어버리고 다시금 일단 살려면 다시금 튀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시 나올지 아니면은 이란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망의 자세에서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경제지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시간주의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있죠. 이거 자체가 3.4를 예측했는데 3.8로서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 기대치를 본다면은 54.1인데 51.7로서 많이 좀 적게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소비자 기대치도 좀 줄어들고 있다. 심리지수로 본다 하더라도 55.5인데 53.3으로서 좀 적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높게 보고 있고, 소비라든지 이런 때 심리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중국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입항을 거부당한 후에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금 $110로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에 그렇게 됐는데, 자,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회항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석유를 관리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강대강으로 가면은 트럼프 역시도 거기를 내가 돌파하겠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무역 협상 자체가 실패되면서 타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이란 제재는 연장할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게 대해서 일단 관심을 안 가지고 도리어 더 주가는 더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말을 이제는 믿지를 못하겠고 확실한 뭔가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도 실제로 보여주는 건 없죠. 아무 지금 이제 군사만 더 갖다 넣어서 더 지상전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시한을 갖다 4월 6일까지 연장하겠다. 타코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고 선물은 처음에는 상승세를 보였고,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희망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회담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고, 결론적으로 봐서 강대강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 증시는 그로 인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 거기다가 월수의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긴장의 고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년간의 트럼프는 항상 급증이다. 타코 이라는 투자 전략으로 인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투자자들에게는 불안한 신호가 되고 있다. 타코가 안 먹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생각인데, 정말로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려서 계속해서 일단 섬을 갖다 공격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스터 마켓이 너를 못 믿겠다. 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조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는 관세부가 그린란드 점령과 같은 초기 유입에서 물러서면서 시장을 급등시키고 있다. 시장이 조금만 빠지면 바로 들어와서 급등을 시켜줬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트럼프가 미국과 이란의 지난 주말에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을 때 발생하면서
주가는 좀 반등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장기적인 갈등에 대비하면서 타코 관련 투자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뭔가가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되는 게 없고 다 말뿐이고 결론적으로 봐서는 미라는 말 했는 거 하나도 없다. 대화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시간을 3월 27일에서 4월 6일로 연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도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견해는 앞으로 며칠 동안 몇 주 안에 전쟁이 더욱더 확대될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말 못 믿겠다. 아무래도 이거 해가지고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국지전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턴 마켓이. 그래서 몇 주 동안의 전쟁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해봤는데 GDP 나우 추적기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이 2%로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3.1%보다도 성장이 줄어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또한 경제 전망을 저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초에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CME의 페드와치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52%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끊임없는 입장 번복 그다음에 헤드라인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풋옵션에 대한 효과를 악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지전 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장이 현재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비오 상원 의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란 작전은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종료될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세계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G7 정상들에게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가 지금 이제 금요일에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란에서의 미국 작전이 수개월이 아닌 수주 안에 종료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상군 파병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지금 미스터 마켓 시장은 그렇게 얘들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와중에도 중동에서는 전투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금요일에도 새벽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이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스라엘은 테헤란과 이란의 다른 지역에 있는 무기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갖다가 탐지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는 또한 중동에 최대 1만 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보병과 장갑차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고, 중동에 배치된 5천 명의 해병대, 수천 명의 공수부대원이 더해지는 병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지금 타코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란 전쟁이 과거 시장 충격과 어떻게 다른지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흘러왔는지 그거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현재 위치를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들 한번 보시면 요때는 1973년도죠. 아무래도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아랍에 지금 오히려 갔다 금수 조치됐을 때 자, 그럴 때 주가가 한번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 나왔을 때도 약간 주춤거렸지만 큰 폭이 빠진 건 없었습니다. 자, 걸프 전쟁 같은 경우는 도리어 주가는 한번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갔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번 빠졌다가 좀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랍에 있어서 금수 조치가 일어났을 땐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한 1000에서 600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석유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근의 추가 병력을 증감함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분쟁이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에너지의 공급 차질이 악화되고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는 물론 주식과 채권 시장이 더욱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때보다 물리적인 공급망이 많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니 요거는 공급이 중단됐을 때입니다. 왼쪽 거는 공급이 중단됐을 때 요때가 있죠. 수에즈 크라이스 문화가 있을 때 그때 수에즈 문제가 있을 때도 10 정도 되고 있었고 아랍에 지금 이제 올 금수 정치 있을 때도 뭐 한 7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란 전쟁 있을 때는 10을 훨씬 더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금수가 되고 있다,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여유 분량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이 원유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이제 전쟁을 해서 뚫어내야 될지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협상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중량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1억 배럴 규모의 석유 시장에서 20% 물동량이 오가는 주요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의 통행량이 극도로 감소했다는 것들. 그래서 사우디가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일부 원유를 다른 수출 터미널로 우회 운송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라피단 에너지의 그룹을 비롯한 모든 분석가들은 하루에 1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 공급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을 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우회를 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모자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유조선에 대한 위협, 그다음 주요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 종식 이후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밸브를 잠가가지고 다시금 틀어가지고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겠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전쟁이 끝난다 해서 바로 내려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도 수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충격과는 달리 사우디를 비롯한 모든 지금 이제 주요 원유 수출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에서는 예비 생산 능력을 확대한 여력이 없다. 제한적이라는 거겠죠. 그럼 유가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바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의 급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분쟁 시기와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란 전쟁, 여기는 걸프 전쟁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30일이죠. 여기가 전쟁이 시작했던 날짜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전부터 본다면은 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죠. 뭐 요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우크라이나는 50일 정도, 그러니까 20일 정도 지나가면부터 유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란 전쟁 그런 것들을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걸프 전쟁도 왔다가 다시금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금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때가 아직도 시간차로 본다면 조금 더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쉽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다른 전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석유 전쟁은 아니었죠. 근데 걸프하고 이쪽은 아무래도 이란 전쟁이니까 조금 더 유가는 더 오래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선물 가격을 본다 하더라도 올해 초부터 한 80%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생한 급격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 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재개되면서 나타난 이러한 급등세는 1990년도 걸프전 반발 이후에 상승세와 지금 이제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꺾였다가 다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에 세계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됐던 시기에 유가는 훨씬 더 높았는데 그에 예상됐던 원유의 공급 차질은 대부분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래도 유가는 몇 달 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가가 바로 이렇게 급락하진 않을 거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 자체 폭락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S&P 500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일단 주식이 일단 샥을 당했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란 전쟁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걸프 전쟁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약간은 반등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요거 석유하고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해서 25일이 지나더라도 지금이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랍의 금수 조치 마찬가지죠. 이렇게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금 내려온 모양이고, 거기다가 석유하고 관련된 것은 다 하락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석유하고 관련이 없었으니까 올라갔고, 이란 혁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석유하고 관련된 것들은 쉽게 그렇게 반등이 되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과거의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반응과 지금 비슷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 전쟁 발발 이전에도 좀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이후에 변동성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조정이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이 시점까지 전반적인 물가 지수는 분쟁 발발 당시에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약화되었고 결국엔 기업의 수익 감소, 차입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2022년도 상반기의 물가 지수가 21%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지속이 되면은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2022처럼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국채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신용물 금리를 한번 보길 같으면은, 자, 여기 때부터 시작은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걸프라든지 우크라이나는 좀 꺾이고 있는데, 이란이 훨씬 더 일단 금리의 측면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에는 연준이 팬데믹 이후에 경제 활성화 노력을 하면서도 채권 수익률이 낮았지만 이번에는 금리 전망이 불확실하면서 이미 수익률이 높은 상태였고 7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에너지 의존도가 훨씬 높았던 1990년대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신 국채 수익률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주가가 좀 더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전략적인 비축률 있죠. 그 자체의 감소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로 전략적인 비축량을 갖다가 뿜어내면서까지 아무래도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은 잡혔죠. 아까 보셨듯이. 근데 지금은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방출을 많이 해내도 자, 그것이 현재로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방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에너지기구 IEA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의 비축량의 방출에 상당한 양인 1억 7,200만 배럴 원유를 다시금 투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은 갖다 넣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멕시코만 연안 인근에 소금 동굴에 저장된 이 원유 방출량은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조 바이든이 승인한 긴급 방출량보다 약간은 적은 규모인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방출 모두 다 역사적 기준으로 대규모인데 워싱턴이 가격의 충격에 대응하거나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물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 비축량 가지고는 좀 택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웃에 있는 걸프만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전쟁에 적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닥칠 큰 혼란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받고 싶고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고 싶다. 자,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큰 혼란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제 또 미국도 많이 불신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있겠고 중요한 것 자체는 아직도 혼란에 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기들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료 제조업체, 야라 이런 것들이 전쟁 속에서 가격 급등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요소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에 54%나 급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인데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를 뚫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지금 이제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지상전을 해서라도 뚫어내겠다 협상이 안 되면은 자,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CD은행에서는 미국의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답이 나오는데 자, 이거 자체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자, 이것이 일단 관건이다 해서 CD는 좀 축소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CD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이미 유가 급등으로 흔들리는 시장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 특별히 미국 거를 비중을 줄이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중소형주의 비중을 0으로 더 돌렸다. 가장 주가가 떨어질 때 힘을 많이 못 받는 것이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정도 떨어지죠. 이게 대형주가 한 2%, 그럼 중소형주는 6%, 7% 떨어집니다. 특별히 적자 기업인 마이너스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업을, 적자 기업을 투자하는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일단 적은 부분만 가져가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은행은 전반적인 주식 투자 비중을 중립으로 낮추면서 현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뭐 GDP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근데 유가는 뛰고 있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주요 거시경제 위험 신호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서 중립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려는 본기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갖다가 끝내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형주 있죠. 소형주는 경기 변동과 더불어서 자금 조달 환경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펀더멘탈보다는.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 유동성의 경제 환경 이런 것들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닝은 유가 급등과 휴전 협상의 결로로 인해서 이러한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기에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낮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 고조로 인해서 미 증시에 큰 압력이 가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목요일에 조정 중문에 접어들었다. 10월에 세운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했다. 10에서 12, 20% 아예 그 사이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라 그러고 20% 이상을 더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자,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 역시도 그리고 소형지수 역시도 애들도 각각 사상 최고치 대비 9%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S&P 500도 역대 최고치보다도 한 7%가 하락돼 있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조정을 겪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유권자들의 주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의석이 위협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입장을 본다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을 시한을 연장을 하면서 공격의 중단 조치를 4월 6일까지 연장한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긍정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결의안 제한이 교환된 것은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시한 연장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말이 안 통하니까 시한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패닉 조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량주입니다. 근데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세에는 좀 관망을 하는데, 자,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트럼프의 행동에 따라서 트럼프 풋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가스값 자체를 본다면 5불 49전 이렇게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6불 넘어가고 있고, 플로리다 4불이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고소득층의 미국인조차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가을에 정부의 셧다운, 그 다음에 4월에 해방의 날의 관세 부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란과의 전쟁, 높은 가스 가격, 그리고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3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55.3으로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단기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미국인들이 향후 12개월 동안에 3.8%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갖다가 내릴 수 없죠.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유동성이 일단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소비 지출을 차지했던 고소득층의 심리 자체가 위축되면서 광범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에는 지금 이제 주식값이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개인 캐피탈을 받은 것들로 돈을 쓸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때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심리가 많이 불안해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8%, 9% 정도 하락이 되고 있죠. 8.31%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500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대는 6,100입니다. 지금이 6,300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 트럼프 푸시라든지 앞으로 한 주 동안인지 2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할지, 전쟁 상황이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서 주가 자체를 완전히 급락시킨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외부적인 변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관망의 자세로서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